친구가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래, 내가 그 자식이랑 헤어지라고 했잖아. 괜찮아. 똥차 가고 벤츠 온다 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중고차는 벤츠예요. 1955년 300 SLR 올렌하우트 쿠페가 1812억 원에 팔렸어요. 전 세계 2대밖에 없어요. 역시 벤츠는 달라요, 그죠? 근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새 차를 파는 회사는 영국 롤스로이스예요. 세계에서 가장 차를 많이 파는 회사는 일본 도요타고요. 벤틀리나 페라리, 람보르기니도 벤츠보다 비싸요. 근데 우리가 고급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벤츠란 말이죠. 더 비싸고 더 잘 팔리는 자동차 브랜드도 많은데 왜 우리는 이토록 벤츠를 사랑하는 걸까요? 디자인, 안정성, 내구성? 아니요, 요즘 현대도 차 잘 만들어요. 스티브 잡스 편에서 세계 최초의 퍼스널 컴퓨터 PC는 애플이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예요. 벤츠도 세계 최초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칼 벤츠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벤츠라는 사명도 이분 이름을 딴 거예요. 최초의 내연기관 자동차는 포드 아닌가? 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포드는 컨베이어 벨트로 대량 생산해서 대중화시킨 공이 더 커요. 최초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었으니 벤츠의 삼각별이 애플의 사과처럼 뭔가 있어 보이는 건 당연하지만 벤츠는 로고만 간지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자동차 관련 신기술들을 벤츠가 꽉 잡고 있어요. 벤츠의 신기술은 3년에서 5년 내로 자동차 전체 시장의 대세가 돼요. 아참, 세계 최초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그것도 칼 벤츠예요. 벤츠는 원래 강철 판금회사를 차렸어요. 벤츠는 기계공학을 전공한 터라 원래 철이랑은 가까웠어요. 그러다 내연기관을 만들었죠. 자동차에 관심이 없는 분은 내연기관이라고 하면 생소할 수 있는데 그냥 엔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옛날엔 엔진이 컸어요. 방직기계나 증기기관을 떠올리면 되는데 석탄 대신 휘발유를 쓰니까 엔진을 작게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경운기 시동 거는 부분처럼 작아진 거죠. 이게 있으면 수레에 달아서 말 대신 바퀴를 굴릴 수 있겠다. 딱 각이 나온 거죠. 물론 증기기관 자동차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렇게 생겼는데 딱 봐도 무거워 보이죠? 이 친구가 세계 최초의 자동차예요. 엔진이 앞에 있어서 앞바퀴가 굴러가요. 원래 자동차의 시작은 전륜구동이었던 셈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을 집어삼킨 독일군의 주력 무기는 탱크예요. 독일의 기계화 사단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벤츠 같은 회사들이 생산과 기술을 댄 거죠. 하나도 창원에서 무기를 만들잖아요. 독일의 자동차 회사가 많은 것도 그런 이유예요.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미니, 벤틀리, 포르쉐, 람보르기니, 부가티, 롤스로이스도 이제 독일 회사예요. 많은 차 중에서 히틀러는 그렇게 벤츠를 좋아했다고 해요. 정념지를 시찰할 때도 꼭 벤츠를 타고 갔어요. 그 덕분에 벤츠가 유럽 전역에 유명해진 것도 있어요. 야, 코스염 또 왔어. 근데 타고 온 저 삼각별 뭐야? 명품 남성 정장 만드는 보스도 독일군 군복 만들던 회사예요. 어쩐지 독일군 군복이 간지는 나더라. 대한민국 대통령 경호실도 벤츠 방탄 차량을 이용하고 있어요. 북한에서도 고위공직자는 벤츠를 타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벤츠는 성공과 권력의 상징이었던 거죠. 권력욕 강한 사람은 명품 로고 좋아하는 법인가 봐요. 근데 이 최초의 자동차를 가지고 세계 최초로 제대로 된 운전을 해본 사람은 따로 있어요. 바로 그의 아내 베르타 벤츠예요. 칼 벤츠는 10년 넘게 별짓을 다해서 1886년 최초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어 특허를 얻긴 했지만 그 차는 제대로 쓰이지도 못하고 창고에 처박혀요. 최고 시속 16km의 세발 자동차를 처음엔 사람들이 그렇게 간지나게 생각 안 했어요. 조카 선물용으로 쓰기엔 너무 비쌌죠. 말없이 움직이는 마차를 보고 마차에 악마가 씌었다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소심한 공돌이 벤츠는 그대로 풀이 죽었습니다. 역시 말 없는 자동마차는 말이 안 된단 말인가.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내 베르타 벤츠가 14살, 15살 아들 둘과 함께 친정에 다녀오기 위해서 남편 몰래 창고에 처박힌 페이턴트 모터바겐을 가지고 여행을 떠났어요. 왕복 약 200km 거리였죠. 프로토타입은 항상 버그 투성이잖아요. 그녀의 여정은 당연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 최초의 근대식 자동차는 여행 중 여러 번 고장이 났어요. 그녀는 노즐이 막히면 머리핀을 이용해 구멍을 뚫었고 와이어가 다른 부품에 닿으면 스타킹으로 묶고 고정시키고 브레이크가 닳아서 성능이 떨어지면 구두 수성공을 찾아가 가죽끈을 설치해달라고 주문했어요. 현장에서 브레이크 라이닝을 개발한 거죠. 연료도 문제였어요. 기름이 바닥나자 그녀는 가까운 약국으로 달려가 석유 용제의 일종인 리그로인을 구입해 자동차에 주입해서 긴 여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약국은 세계 최초의 주유소로 기록돼요. 근데 아직 영업 중이라고 해요. 독일 여행 가면 한번 가보세요. 그녀의 장거리 운전은 곧 화제가 돼요. 이야, 저기 진짜 굴러가네. 여성이 애들 데리고 자동차라는 걸로 여행 갔다 왔다더라. 뭐 기계가 알아서 마차를 끈다고? 그럼 이제 우리 집 말이랑 마부는 필요 없는 거야? 그래도 말은 대체할 수 없지. 인류가 말과 함께한 역사가 있는데 저건 악마가 씌인 게 맞다니까. 사실 베르타 벤츠는 남편의 발명품이 창고에 처박혀 있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몰래 남편 차 끌고 친정 갔다 온 게 아니라 비싸고 엉뚱한 걸 만들었다고 손가락질 당한 남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남편의 작품을 몰라보는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싶었죠. 이게
그게 다음 세상을 여는 물건이야. 사실 전 엔진오일 갈 줄도 모릅니다. 근데 최초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자기 손으로 수리해가면서 여행했다는 건 베르타 벤츠 여사님도 자동차와 공학에 조예가 깊었다는 거죠. 그녀는 자동차의 진심이었어요. 칼 벤츠 옆에서 엔진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고 벤츠의 제품 개발에 큰 공헌을 했죠. 그녀의 로드트립 이후 프랑스인 에밀 로저는 벤츠를 찾아와 페이턴트 모터바겐 생산 판매를 계약합니다. 그렇게 벤츠라는 브랜드가 탄생할 수 있었고 인류의 자동차 산업이 출발했습니다. 그녀는 벤츠를 기다린 게 아니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똥차를 벤츠로 만들어냈죠. 베르타는 공학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녀의 집에선 대학 진학이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사교 모임 여행에서 말이 끌지 않는 마차를 만들겠다는 소심한 엔지니어 청년이 나타났고 그녀는 모든 돈을 끌어모아 그에게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서야 그들은 특허청에 페이턴트 모터바겐을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2년 7개월간 아무도 그들의 자동차에 관심이 없었어요. 마치 제 유튜브 채널처럼요.